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이라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데다가 5.18 학살 책임자 불처벌 이 문제하고 또 대선 자금 문제까지 이 두 가지가 터지니까 굉장히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11월인가 해서는 5.18 특별법은 연내 틀림없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입법을 하겠다라고 대국민이 발표를 했죠. 그런데 끝내 대선 자금 공개는 거부를 했습니다. 또 한편을 보면은 91년부터 사립대학교 등록금은 연평균 15% 이렇게 6년 만에 등록금이 2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대선 때는 각 후보들이 교육재정 5% 확충해서 대학 등록금 더 이상 물리지 않겠다는 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95년 겨울에 대학 등록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됐고 한 청년, 서청년 학생들 지도부에서 대선 자금 이거를 환수해서 교육재정으로 쓰자. 당시 대통령은 가장 아픈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고 나왔던 겁니다. 3월 29일 날 서청년 주최로 해서 종묘공원에서 저녁 5시 30분쯤 해서 집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이전에 연대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배경 때문에 한 1,500명 정도가 등록금 동결과 교육재정 확보 대선 자금 공개를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를 그날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대회를 진행하고 송가 총장 면담이라든가 총장님 점거라든가 이런 걸 시도를 하다가 오후 5시 반에 서울 종묘공원 앞으로 가서 서청년 집회 결합을 했습니다. 종묘공원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쫓겨서 한쪽은 종로 2가 쪽으로 막고 한쪽으로 쫓으니까는 동대문이라든가 거기서 을지로 이런 식으로 돌면서 학생들이 도망 다녔던 것이죠. 종묘공원에서 을지로 쪽으로 같이 옆에서 뛰었던 당시 1학년생 노수석의 1년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맞았다. 이런 것을 두세 차례 뛰면서 급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을지로 육가 입구에서는 연세대 법학과 학생에게 나 쥐 났어, 다리에 쥐가 났다는 호소를 해서 연대 학생이 을지로 육가에서 오장도 노타리까지 가는 데까지 부축을 해서 같이 도망을 갔던 것이죠. 부축하던 법학과 1학년 학생은 또 백골단에게 끌려갔습니다. 대문화사라는 곳에 세 번째 들어갔다가 그때 아마 심장에 이상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노석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즉각 국립의료원으로 몰려왔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시신을 옮겼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또 재단체에서는 전부 부검을 반대를 했습니다. 유족들 뜻이라든가 또는 당시 또 감안해야 될 것이 4월 11일 날이 국회의원 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빨리 부검을 하자라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했고 당시 연세대 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유족들하고 경찰, 검찰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건 발생 후 이틀 만인 3월 31일 날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 장소는 국가수관이라는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지검 검사 김시진 지휘로 해서 국가수연구소 법의학 과장 등 집도의가 의사가 4명이었습니다. 부검에 연세대 법의학과 조상호 교수, 고대 법의학 황덕준 교수, 국립의료원 이승철 신경외과 전문의, 인협 양기승 선생님, 노석 당숙이라는 노광을 변호사, 학생 대표 1명, 유족 6명. 특이하게 또 한겨레하고 기자풀로에서 한겨레 연합뉴스 기자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15명 정도가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입회했습니다. 전체 7군데 이상에서 피하 출혈 내지는 근육관 출혈 이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부검을 실시한 이후에 기자들 질문이 있어서 부검 이들은 외상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특히 등부 위에 있는 외상 이것은
넘어지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외력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 때렸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집사인은 내인성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검 끝내고 나서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고요. 양기수 선생님께서 노군과 같이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청년이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심장 이상 증세만으로 사망했다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부검 후 공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4월 11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4월 11일 날 장례를 치러서 광주 망월동 묘시에 모셨습니다. 노소군의 경우에는 그래도 부검했던 의사들 중에서 조금 이것은 아니다라고 약간의 의견이 있었는지 고등법원에 그 당시 민사소송에서 부검했던 의사 한 분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부검 감정서에 애둘러서 쓰긴 했어도 이렇게 노군의 심장의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는 탄력이 좀 없다라든가 아니면 근육이 조금 두껍다라든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자각증상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 구타라든가 최루탄 가스 흡입 공포 전력 질주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으면 심장마비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않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사소송에서는 청구를 기각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조건부 영장 이런 것을 보면서 조건을 네 가지 언론 보도된 것을 봤으면 전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부검 장소하고 그다음에 입회인하고 동영상 촬영, 충분한 정보 제공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같은 법률가로서 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부검 장소는 부검 영장의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검 영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입회인 이런 것을 과거에 다 설레가 있었는데 이게 왜 새로운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냐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동영상 촬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소군의 경우엔 한겨레 여러분들 부검하는데 다 1, 2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회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때 동영상 촬영 이런 것까지도 얻어냈으면 얻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 제공. 이거 충분한 정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걸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수사 이런 것을 충분히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에 조건을 붙여서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법률상 근거도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여지고 91년 전 박장수 열사 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명분을 쌓고 언론 이렇게 보도하고 국가 공권을 이렇게 무시당한다 이렇게 하다가 강제로 뚫고 들어오면은 유족이나 또는 시민들 또는 민변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시상 이런 식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되고 그럼 이런 양반들 영장실 심사할 때 담당 검사가 영장관 담당 검사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이거 조건을 어긴 위법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할까요? 그럼 많은 사람이 다치고 또 그 과정에 경찰도 다칠 가능성이 충분히 불을 보듯 뻔한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의사는 이 감정서 잘못 발부했으니까 바로 잡고 그다음 판사는 영장 발부가 잘못됐으니까 취소하고 회수하고 그것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영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고 위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안 된다면 결국은 어쩔 수 없죠. 싸우는 수밖에.